반갑습니다. 다보다 인재 양성센터 한국어 토픽 2 유형 1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2는 글을 읽고 같은 내용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32번에서 34번 문제가 바로 글을 읽고 같은 내용 고르기입니다. 같은 내용 고르기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좀 더 지금까지 학습한 전략대로 간다면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토픽 2의 60회 3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번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 내용이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키워드, 주제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제어는 하루살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어가 바로 하루살이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살이에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바로 하루살이입니다. 자, 그러나 하루살이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 위해 약 1년을 물속에 살고 성충이 되어서는 1, 2주 정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하루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또 하루살이가 되기 위해서 하루살이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 잘 아시죠? 애벌레는 보통 모양이 이렇게 돼서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처럼 된 것을 바로 애벌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벌레는 성충, 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충이라는 것은 곤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곤충이지만 이 곤충이 성이라는 것은 성장하다 할 때 성입니다. 그래서 성장, 성공, 뭐 이런 등등을 바로 이 성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자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벌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충이 되기 위해 약 1년을 물속에 살고 또 성충이 되어서는 1, 2주 정도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별표를 해 두실 부분은 하루살이의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 위해 약 1년을 물속에 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성충이 되어서는 1, 2주 정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된 것보다는 훨씬 더 애벌레, 그 다음 성충 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 애벌레는 물속에 가라앉은 나무잎 등을 먹고 살지만 애벌레는 나무잎 등을 먹고 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성충은 먹고 살지만 먹고 산다. 그러나 성충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입이 퇴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퇴짜라는 것은 잘 아시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이면 집에 가기 위해서 퇴근하는 거. 또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생활이 정년이 끝나서 하는 것은 바로 또 퇴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퇴를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성충이 되면 이 애벌레가 입이 퇴화된다라는 것은 점점 입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퇴화한다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문장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퇴라는 것은 바로 퇴근,
퇴임, 무엇인가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까닭에 성충은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 둔 영양분을 소모할 뿐 따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입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입으로 뭘 못 먹기 때문에 이미 애벌레 때 먹었던 나무잎 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섭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는 바로 이 하루살이 애벌레와 성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루살이이지 않습니까? 일단 동그라미, 그 다음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는 데에 1, 2주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학습한 부분, 성충이 되는 데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는지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읽을 때는 하루살이 성충 1, 2주 맞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약 1년을 물속에 살아야 성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살이의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된 영양분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까닭에 성충은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벌레 때 이미 먹었던 저장해둔 이 먹이를 가지고 입이 퇴화했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하루살이의 입은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입은 성충이 되면 어떻습니까? 퇴화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번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일 확률은 1번과 3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답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헷갈릴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번에 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루를 어떻게 해석하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 왔기 때문에 정답에 가깝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애벌레 때 저장한 것을 성충이 바로 영양분으로 먹는다라고 해서 3번 정답의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함정, 틀리지 말아야 될 부분, 하루를 넘지 않는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 데에 1, 2주 걸린다라는 이 부분 체크. 그 다음에 4번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 이 부분은 정답의 가장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물론 잘 아실 것이고 바로 1번과 2번 같은 특히 1번 같은 문제에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및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은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하여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할 뿐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인이가 전하는 시험 팁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려운 단어가 있다. 이 단어를 내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파악 후 보기와 텍스트의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까 2번의 보기처럼 성충이 되는 데에 1, 2주 걸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되는 되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이런 능력, 실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이를 바탕으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1번과 4번까지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바와 똑같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시게 되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주요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어를 찾아서 이 주제어에 대한 어떤 것을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 얻는, 목적어, 을을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을 찾기 전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를 찾기 위한 열대야는 나왔습니다. 열대야 바로 주제가 키워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열대야에 대한 어떤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여름밤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대야는 그야말로 이 밤에, 야는 밤이지 않습니까? 야간할 때 그 밤.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이 난다, 열이 높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열대야는 잠이 오지 않아요. 한밤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대야에 대한 부분 한 문장. 한국에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에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때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고온다습한 고기압은 한낮에는 찜통 더위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낮에 찜통 더위를 가져옵니다. 고온다습한 고기압은 이러한 열대야에는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열대야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바로 이 앞에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때 고온 다습한 고기압은 바로 한낮에 찜통더위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문장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열대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대야는 어떻습니까? 너무 덥기 때문에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다양한 증상. 자, 다양한 증상이라는 것은 또 바로 이 앞에 문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피로, 심하게 피로, 그 다음 집중력 떨어진다, 두통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증상. 이 다양한 증상은 원인은 바로 이러한 열대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열대야는 농촌보다 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농촌보다 어디? 도시 지역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람, 건물, 공장 등에서 인공열이 발생하고 포장된 도로가 쉽게 가열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열대야, 어떤 열대야, 그 다음 열대야, 이러한 열대야는 다양한 정상, 어떤 정상, 앞에 문장, 그 다음에 농촌보다 도시 지역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이유는 해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열대야는 날이 더워 심하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열대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다양한 정상, 이러한 열대야, 심한 피로감,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심하게 피로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야는 여름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25도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대야는 여름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25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처음 문장에 바로 한여름의 밤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낮과 밤이 두 개가 와 있으니까 낮이 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열대야는 금물 공장이 많은 농촌에서 인공열이 발생하여 많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장이 많은 농촌이 아니라 바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열대야가 기온이 낮고 건조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될 때 생긴다. 기온이 낮고가 아니라 바로 높고입니다. 자, 이런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번 정답을 쉽게 맞추셨는지요? 이제 조금 내용이 아무래도 열대야, 기온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주요한 키워드와 또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밑줄을 걷든지 아니면은 주요 키워드의 별표 이런 부분을 하시면은 바로 이 건물, 공장, 농촌이 나오면 바로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지키시고 좀 어려운 용어는 그냥 넘어가셔도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같은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가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로 등장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주제어, 키워드가 되고 또 독거노인의 외로움도 함께 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연구 결과 노인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친구처럼 소통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의인화한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인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이 의미는 의미의 의미다, 뜻.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인공지능과 대화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과 같이 대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의인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계속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독거노인과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 상황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거노인이 집에서 음성으로 도와줘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스피커는 현대사회의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역할을 설명해 놓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회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새로운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은 계속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친구처럼 소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바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개발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개발로 인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다. 자, 그럼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람처럼 생각하여 더욱 친근하게 소통한다. 네, 이 내용은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19에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번과 4번도 계속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